저희가 이제 1시 반 내지 2시까지 이렇게 질의하다 보면은 저분들이 화장실을 갈 권리, 또 밥 먹을 권리 다 침해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저까지 하고 좀 식사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여기 기자분들도 식사를 다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 간사님들끼리 좀 협의를 좀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간사님들 협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네. 인권과 직결되는 사법적 작용으로 해서 헌재의 결정, 법원의 판결, 그리고 이제 국가위원회의 결정이 있습니다. 또한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법원과 인권위는 경쟁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법원과 달리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네네. 그래서 본의원은 인권위가 더 다양하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비로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인권위 행태를 보면 인권이라는 대원칙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른바 탈북종업원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는 국가정보기관의 위법, 부당한 개입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민변에서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기각을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했어야 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촉구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인권위는 지난 7월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이 발생한 지 이 3개월 만에 첫 성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너무 늦게 대응한 거 네, 아닌가 네. 이런 평가도 있고 네.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기본법 등 핵심 과제를 위원장이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제기되면 될수록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고 또 본위원은 인권위원회가 혹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순간 그 존재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제가 그 성명 그 실태조사 나가기 전날 한 방송국에서 그 방송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금지법을 위원장이 맡고 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오늘 많은 이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인권위원회는 여야 정치권의 눈치도 또 정권의 눈치도 보지 말고 모든 개인의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모든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독립기관,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동의하시죠? 네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난 9월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교체 1년 혁신의 현재와 과제라는 네네. 이 주제 토론회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위원장님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었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 공관위원회 지부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권위 핵심 과제 해결에 있어서 채용의 1년은 매우 미흡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 가장 많이 뽑힌 게 위원장의 역량 등 리더십 부족입니다. 근데 인권위 출신의 위원장,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직원분들의 협조가 좀 원활하지 않고 이 너무 속속들이 알다 보니까 좀 직원들이 이 협조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평가가 위원장에 대한 비토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로 서기를 이 바라는 시민단체와 내부 직원들의 진심 어린 충원과 고민으로 읽혀진다고 생각되고 또 인권위 직원분들도 이번 기회에 국민의 인권을 위해 바로 서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의 행보를 좀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숙고하셔서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탁월한 리더십을 소유한 위원장으로 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민단체 집회에서 나온 아동들의 동요 메들리 관련해서 아동 정서적 학대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동에게 정치적인 주장을 강요해서 안 된다는 지적은 본 의원도 동의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들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본인의 생각하는 바를 아동과 혹시 공유하는 것까지 막으면 그것도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권위가 막아야 하는 것은 각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이 아니라 강력한 공권력이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 아닌가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요? 아동의 견해, 의견 이거는 또 존중이 되어야 하고 또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측면은 또 금지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지금 연구 영역으로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 이것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역사 교과서 이제 국정화 논란이 떠오르는데요. 역사를 바로 배우지 않으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획일화해서 교육하려 했습니다. 역사는 그 개인의 철학을 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정권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한 것은 이것이 더 큰 인권 침해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인권위는 정치 편향적 인권이라는 이 선배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독립적 인권위로서 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인식하셔서 좀 바로서기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그 설문지 조사 사실은 저에게도 이제까지의 경험에서는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권위원회가 그동안의 독립성이나 존재감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이랬다라는 비판이 있고 이것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이 사실은 속도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열망의 하나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정권에 의해서 그 뭐 자지우지되는 그런 인권위원회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는 공감하고 그러지 않고 제대로 정말 그 인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도록 제가 역량이 됐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의